안녕하세요. 맥가이버TV입니다. 유압도끼를 지금 용접을 다 끝났는데 도색 들어가기 전에 그라인더 사상 작업을 하고 도색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철판들은 원래 새거 제품이 나올 때 좀 기름 성분이 사실 있어요. 기름 성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이프 같은 거는 절단할 때 보면은 단백질 같은 게 묻어요. 그러니까 절삭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면 성분이 있고 수송이 있는데, 수송 같은 경우는 성분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묻으면은 도색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녹도 벗길 겸 단백질 같은 거, 이물질 같은 거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레이저 클리너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샌딩기 갖고 샌딩하는 것처럼 이 레이저 클리너를 하게 되면 철 표면에 그 간 흠집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칠이 더 잘 먹어요. 잘 안 떨어져요. 전착이 잘 돼서.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사실 이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한번 레이저 클리너를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이저 클리너를 지금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막 좌우로 주파수 모양처럼 이게 약간 스크래치 아닌 스크래치가 간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보이시죠? 아, 이제 잘 보이네.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레이저로 태우면서 약간 그 뭐라고나 할까? 모래 샌딩 같은 거 한 거, 볼 샌딩 같은 거 한 것처럼 이 표면이 약간 거칠어져요. 그래서 이게 칠이 도색이 전착이 잘 돼요. 안 된 거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 이거는 지금 안 된 거거든요. 네, 지금 녹도 막 있고, 이렇게 자세히 표면을 보면은, 이 새철판은 매끄러워요. 굉장히. 매끄럽기 때문에 도색이 전착이 잘 안 돼요. 슬쩍 충격만 가도 쉽게 칠이 깨져서 떨어지고, 자세히 보시면은, 그리고 약간 거뭇거뭇한 것들이 약간 이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뭇거뭇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게 유면 성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있어요. 기름 성분. 그래서 이걸 완전히 벗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라인더 브러쉬로 작업을 한다 해도 이게 완벽하게 벗겨내지가 않고, 그리고 그라인더 브러쉬 작업을 하면 오히려 이게 더 벗겨내져요. 물론 이제 찌끄러기 용접한 거 요만한 요런 거 똥은 떨어져요. 물론 이건 다 떼야 돼요. 띄고 도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용접할 때 튄 똥들 있죠, 이런 거. 이건 분명히 다 떼요. 띄고서 이제 브러쉬 같은 거로는 이렇게 작은 건 띄어지고, 큰 거는 그라인더 연마날로 다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물론 이게 조그만한 불똥 튄 거는 브러쉬 작업을 해서 띈다 치지만은, 브러쉬라면 여기가 매끄럽다는 거. 그렇다고 빼바나를 껴가지고 이거를 빼바 그라인더로 친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판매 단가가 자꾸 올라가 버려요. 결국 그렇게 되면. 여기도 보시면 기둥이 지금 거목해 보이는데, 이 거목해 보이는 이유가, 자, 제가 이제 똑같은 건데 색깔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색상이 이래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단백질이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 자체가 좀 밝은 색이에요. 이거는 밝은 회색. 얘는 회색이라기보다 거의 다크 쪽?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다 불순물이에요, 지금. 전체가 다. 물론 이게 용접할 때 연기가 씌어진 것들, 이런 거는 그라인더 브러쉬 작업을 하면 다 날아가요. 없어져요. 없어지지만 이 면을 더 오히려 매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칠이 전착이 더 안 돼요. 방해를 줘요. 이 바닥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티수가 이건 9T, 이거는 6T, 요거는 4T. 지금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철판이나 파이프 같은 경우는 새 제품이 나올 때는 다 유면 성분이 묻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칠이 전체가 잘 안 된다는 거. 여기도 지금 녹이 많이 묻어 있죠. 이거 레이저로 하면은 완전히 없어져요. 그냥 녹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레이저 한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녹이 전혀 없죠. 하나도 없어요, 녹은. 완전히 벗겨져 있고,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용접할 때 튄 불똥, 쇠똥가리들, 참깨, 뭐 좁쌀 같은 것들 많이 묻어 있죠. 이런 거 다 긁어내야 돼요. 다 긁어내고, 이제 브러쉬질을 이제 해도 돼요. 해도 레이저로 이미 한번 그 클리너를 한 거기 때문에 표면이 이렇게 맨질맨질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로 이렇게 클리너를 한 그 모재와 하지 않은 모재와는 칠에 대한 전착, 그리고 이제 녹 제거, 그리고 단백질 같은 거를 완전하게 제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레이저 기계를 이렇게 뭐 소규모로 조그맣게 만드는 업체에서 사실 이거 클리너를 쓰자고 이거 레이저 기계 비싼 걸 사기가 사실 부담이 갑니다.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금액이 좀 만만치 않아요. 천만 단위예요, 그냥. 그게 뭐, 1,000만 원이야, 2,000만 원이야, 3,000만 원이야, 4,000만 원이야. 3,000와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 쓰는 것 중에 상위급이라 굉장히 비싸요. 중국산을 산다 해도 3,000와트는 일반 조그만 업체에서 사기는 좀 많이 부담가거든요. 자동차 한 대 값, 승용차 한 대, 고급 승용차 한 대 값이라. 그래서 그래도 레이저 클리너를 하면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저희는 일단은 그래서 유압도끼 뭐 특별한 특수한 뭐 진짜 정밀 기계는 아니지만은 저희는 그래도 유압도끼를 다 이렇게 여기 지금 다 클리너 한 겁니다. 지금 레이저 클리너 작업을 다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다 깔끔하죠. 지금 약간 밝은 회색이에요. 이렇게 다 기계들이 이렇게 다 지금 밝은 회색이에요. 지금 요거 이제 레이저 클리너가 지금 다 돼 있는 거고, 도장실에도 지금 일부 기계가 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더 작업을 여기서 추가로 또 할 겁니다. 추가로 또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색 작업 들어갈 거예요. 요거 이제 밖에 아직 안 한 것도 남아있고, 얘도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촬영하면서 다 끝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대만 더 클리너 작업을 하면 되는데, 지금 10대를 하는데, 이 10대를 하는데, 시간이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꼬박 다 해야 돼요. 10대 하는데. 이것도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도장 작업하듯이 이렇게 한 번 훅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게 지나가고 지나간 자리를 2번에서 3번까지 더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깔끔하게 돼요. 한 번만 지나가게 되면 레이저가 어떻게 나가냐면 빛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레이저 하나의 빛이 가느다란 미세한 하나의 빛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왕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왕복 운동하면서 지나가는 거라 빨리 훅 지나가면은 미싱 바늘질을 한 것처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 이렇게 줄 모양으로 훅 지나가면은. 그러면 하나만 해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버리니까 천천히 나가면 이게 더 많은 횟수가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막 촘촘하게 하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세밀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끼로 도색하듯이 훅 이렇게 절대 못 부려요. 천천히 지나간 자리 한번 또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마 국내에서 유압도끼 레이저 클리너 해가지고 도장 작업 들어가는 건 저희밖에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밖에. 이 레이저 기계 자체를 구하기가 금액적인 부담이 가다 보니까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이저 클리너는 두 종류예요. 레이저 용접기로 하는 열로 태워버리는 레이저 클리너가 있고 펄스 클리너라는 게 있어요. 펄스 클리너는 레이저 클리너하고는 목적은 똑같은데 약간 기능적인 게 틀려요. 레이저는 말 그대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를 그냥 싹 다 녹이고 뭐 그냥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리는데 펄스 클리너는 태우는 게 아니라 긁어주는 거예요. 막 미세하게 막 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알루미늄 캔, 음료수 캔 같은 경우는 레이저 클리너를 갖다 딱 대고 쏴버리면 열에 의해서 다 찌그러져 버려요. 물론 칠도 벗겨지지만 찌그러지다 못해 나중에 타버려요. 그게 캔 깡통 자체가 타버려요. 근데 펄스 클리너는 안 타요. 하나도 안 타요. 변형도 안 가고 찌그러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러면서 페인트만 기가 막히게 싹 빗게요. 그래서 그거는 클리너 전용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펄스 클리너는. 근데 펄스 클리너는 와트수가 레이저 클리너보다 훨씬 낮아요. 낮으면서 와트수 대비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 엄청나게 더 비싼 거예요. 펄스 클리너가 레이저 클리너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짜 전문적으로 칠을 많이 이제 막 녹 제거 같은 거나 도색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많이 벗겨낼 용도 그럴 때만 이제 쓰면 좋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레이저 클리너는 레이저 용접도 하면서 녹 제거 같은 거 클리너 작업을 같이 병행할 때 그럴 때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그 레이저 클리너 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레이저 클리너에 대한 장점 그런 거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게 지금 레이저 용접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야 이거 하나 좋은 거 같아 사고 싶은데 뭐 정보를 이렇게 많이 얻지 못하신 분들만 그 망설이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스를 하나 드리자면은 레이저 용접기는 내가 어떠한 모재, 그 모재의 두께, 그리고 소재가 뭐냐, 뭐 스텐이냐, 알루미늄이냐, 철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티수가 몇 티냐 이거의 용량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 지금 레이저 클리너 자체를 중국산도 사실 많긴 많아요. 중국산도 많긴 많은데 저희는 내셔널 시스템 제품을 사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사실 거의 다 중국산이에요. 이제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오냐, OEM 방식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오냐, 아니면 중국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만들어 갖고 오냐, 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미국 제품들도 있고 하는데 사실 중국 제품들도 성능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어떤 모자를 쓸 거냐, 티수는 몇 티에 쓸 거냐, 거기에 따라서 와트 수를 정하시면 돼요. 1000와트부터 뭐 3000와트까지 그 사이에 와트 수를 정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T 정도 수준 밑에만 때울 거다. 그러면 굳이 비싼 거 3000와트 안 사셔도 돼요. 2000와트만 돼도 T 정도는 충분히 때웁니다. 지금 3000와트까지 쓸 정도면은 말 그대로 2000와트 이상의 전류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 목적인데 그 정도는 사실 뭐 9T 철판이라 해도 사실은 어차피 와트 수는 그 정도 충분히 나오긴 하지만은 이 용접봉 자체가 이거 CO2 용접기처럼 많이 용접봉을 녹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형식이 용접봉은 소량으로 조금씩 들어가요. 조금씩 들어가면서 열은 강한데 용접봉이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원활하게 두꺼운 비드를 못 내요. 사실 3000W는 용량으로 봤을 때는 부티도 충분히 때웁니다. 때우는데 용접봉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투와이어라 가지고 한 번에 와이어 두 개가 동시에 나가게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투와이어를 써도 역부족이에요. 비드가 많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철을 때우실 분들은 그냥 아직까지는 레이저 용접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OT나, 두꺼워야 한 6T 정도 수준까지 제가 여기 보면은 상브링크 지금 요 브라켓이 지금 6T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6T. 요게 지금 6T인데, 요 정도 수준까지인데, 저희는 사실 뭐 6T도, CO2로 때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재가 딱 달라붙으면 레이저로 때워도 되는데, 이렇게 절곡한 부분들 같은 경우 알각이 생기잖아요. 알각이 생기면 그 안에 개성과학처럼 홈이 깊게 파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메꾸기가 힘들어요. 레이저는. 왜? 용접봉이 소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목적이라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용접을 많이 하신다면 레이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량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티수에 맞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뭐 직접 직구로 사셔도 되는데 문제는 그래도 교육도 받아야 되고 사용법도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 직구로 사면 설명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AS 문제, AS. 아무리 새 제품이라도 금방 안 고장난다 누가 보장하겠어요. 근데 이제 국내 수입업체를 거쳐서 판매업체 대리점이나 이런 데를 거쳐서 받게 되면은 일단 AS가 원활해요. 일단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 도중에도 이제 모르는 문제 있어서 문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은 더 비싸더라도 해외 직구보다는 그것도 국내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는 저는 권장하고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뭐 아직 불만족스러운 건 없어요. 물론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비용은 좀 더 들어가지만 사후 처리가 되지 않는 기계는 금액이 싸도 나중에는 그 싼 것만큼 후회를 하게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후 처리 문제도 생각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클리너 작업 같은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기계. 그러니까 이 레이저 클리너가 용량에 따라 무조건 다 되는 건지 안 되는 건 저는 사실 몰라요. 솔직히 저는 그 전체 모든 기계에 대해서 그 특성에 대한 걸 아직까지 뭐 기계가 한두 종류도 아니고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그건 다 잘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구입하시기 전에 만약에 대리점 같은 데나 뭐 그런 데를 통해서 만약에 수입업체를 통해서 만약에 구입하신다 그러면 그런 거를 상세하게 여쭤보고 만약에 그 업체를 찾아가서 시험적으로 용접 작업도 직접 해보신다던가 클리너가 된다 그러면 클리너가 되는 걸 직접 보시고 구입하시는 거를 저는 더 권해드립니다. 예,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레이저와 CO2 용접기와는 특성이 분명히 틀리다. 그리고 저가라 할지라도 용접은 잘 돼요. 비드는 기가 막히게 다 잘 나와요. 다 잘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공냉식이 있고 순냉식이 있어요. 근데 공냉식은 순냉식에 비해서 전류를 많이 사용하면서 오랜 시간을 쓰기가 힘들 거예요. 열이 많이 발생해요. 이 레이저 용접기는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우리가 일반 CO2 용접기 그런 거는 그건 열도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도 지금 먼지 타지 않게 용접실을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밖에 공기가 순환대 들어가게끔, 먼지는 안 들어가게끔 해서 뒤쪽에 장치가 돼 있고, 이제 환풍기로 뽑아내는데, 이거 갖고 역부족이에요. 문도 다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열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한겨울에 여기 들어가면 거의 사우나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열이 많이 나요. 이거는 순행식이에요. 순행식인데도 그 정도예요. 그러면 공냉식은 어떻게 했어요? 공냉식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뭐 어마어마하게 날 거예요. 저는 공냉식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설명 듣기로는 공냉식이 열이 더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행식도 이 정도인데 공냉식은 오죽할까. 그렇기 때문에 열을 많이 받으면 너무 초과되게 열을 많이 받으면 일단 기계가 멈춘다는 거. 그러면 기계가 열 식을 때까지 작업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내가 순행식이냐 공냉식이냐 선택하시면 좋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공냉식보다 순행식이 비싸다는 거. 왜냐하면 순행식은 덩치도 커요. 왜? 물로 순환시켜가지고 쿨링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가 상당히 큽니다. 덩치가 엄청 커요. 공냉식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따져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레이저 클리너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는 이렇게 레이저 클리너로 기계들을 다 클리너해서 도색 작업 들어간다고 보여주는 것도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요 근래 이제 저에게 자꾸 이제 모르시니까 자꾸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특징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그 레이저 클리너에 대한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맥가이버 TV였습니다.